시작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윤수. 한승희입니다. 네. 연결하고 이렇게 오늘은 의식이라는 꿈이라는 책을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일단은 교수님이 정해주신 주제가 있긴 하잖아, 우리. 그치. 동물에게는 의식이. 동물의 경우에 의식이 있는가? 음, 사람에게도 의식이 있는가도 약간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의식? 의식이. 나는 천 개의 뇌를 다 읽어버려서 이제, 이 생각하는 게 달라? 어, 근데 이미 정인애가 약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 납득이 그런 것도 있고, 좀, 나는 개인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를 꼽는다면 이걸 꼽을 것 같아, 나는. 정인애를. 어, 아닌가? 너무 궁금해지는데, 갑자기. 내가 신경과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그치,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근데 좀 신경과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 뇌과학 쪽. 엄청 근데 과학적이진 약간, 않은데 거의 음, 현대에 치우쳐져 있어. 그러니까 사피엔스나 위어드나 약간 행동 그런 책들은 행동은 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 두 개는 약간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면서 이제 접근해 나가는데 음, 이거는 거의 현대적으로 그냥 접근을 해 나가는 느낌이라서 책 자체. 그러니까 음, 이게 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지 너무나도 나한테 납득이 너무 돼버리는 것 같고 음, 의식이라는 약간 꿈을 왜 중간에 넣어놨는지도 알 것 같아. 어, 근데 이 책을 왜 넣어놨냐고 이제 생각이 드냐면 개인적으로는. 음,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것에 대한 접근 자체를 완전 색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일단 이거를 읽고 접근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지. 우리가 의식이라는 음, 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견해 자체를 이 책을 통해서 좀 의식이라는 꿈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정비를 하고 천 개의 뇌를 접근하면 다르지 않아요? 좀. 그치. 뭔가 되게 의식 한정으로는 되게 뭔가 좀 우리가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되게 신경과학적으로 이거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 책을 맞아. 읽고 나서. 맞아. 그 전에는 약간 그런 걸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사실 난 생각하긴 했어요. 응. 음. 그리고 이제 천 개의 뇌를 읽으면 사실 경이롭다. 나는. 그죠? 그 정도요. 그 정도, 뭐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기 책에서 살짝 좀 이해 안 되거나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가? 풀리는 천 개의 건가, 뇌? 좀 더. 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나름, 나름 퍼즐을 끼워 맞춰줘. 음, 나름. 나름. 굉장히 과격해, 근데 말이. 근데 약간 그런 것 같긴 하더라. 음. 굉장히 과격하긴 되게 한데, 약간 그래도. 도발적. 일단 뭐 그럼 해볼까요? 진행을. 오케이. 주제를 이 두 개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
일단 의식이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다. 먼저. 제일 먼저. 제일,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동물. 오케이. 자, 의식, 너 뭐 또 얘기하고 싶은 주제 같은 거 있냐? 뭐 딱히? 근데 약간 여기서 굳이 다루는 거 자체가 막 엄청 많지는 않던 것 같아. 다룰 만한 주제가. 타자 현상학,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야 되나? 화자 현상아. 오케이. 일단 의식이란 무엇인지부터 일단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의식, 의식. 의식, 의식이 무엇인가?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좀 얘기를 해볼까? 근데 난 너무 뭔가 낭만이 깨져서 그냥 내 생각. 그것까지 넣어서 얘기를 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 책을 다 음, 읽어버렸어. 그럼 뭐 그거 내가 넣어서라. 어, 내가 먼저 얘기할까? 너가 그래도 되고, 너 먼저 얘기해도 돼. 음, 의식. 약간 뭔가 의식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은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나 과정을 개인이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거. 이 나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어.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스스로 그걸 체감하고 막 뭔가 연속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예전에도 뭐 예측 시뮬레이션 이런 게 그런 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게 예측 시뮬레이션 속에서 계속하여 돌아가는 예측 시뮬레이션이 의식을 익히도록 만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내 생각에. 의식이 뭐지, 오케이. 나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의식은 전기에 대해, 이제 음, 뇌의 모든 부위가 이제 총체적으로 결정되어 나와지는 현상이지. 음, 이게 정확히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모든 부위가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음, 뇌는 이제 오래된 뇌가 있고 음, 그거를 감싸고 있는 겉표면에 신피질이라는 부위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음, 명명되어지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피질이라는 부위는 일단 사실 다 똑같아. 같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뇌가 막 부위별로 크게 엄청나게 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 음, 와이어드에 사실 나왔는데 나온 내용이 음, 좀 더 확장돼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신피질이라는 부위가 상황에 따라서 맞게 자기의 능력을 설정을 하는 거지. 이 어느 부위는 어디가 결정돼 있고 그러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 단위가 똑같다고. 약간 접근 자체. 음, 걔네들이 투표를 하는 거야. 음. 민주주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 되게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어디서 봐야 돼? 카톡으로 보내준대. 여기다 띄워놓을까? 음, 이런 이제 사진이 있단 말이지. 음,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먼저 나? 뭐 같아 이게? 이거 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난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치? 가운데에도 약간 좀 컵, 약간 뭐 유리잔, 근데 유리잔 같진 않다 이게 거죠. 근데 아무튼, 어떤 사람은 저걸 보면서 유리잔을 더 먼저 생각한단 말이야. 음, 근데 유명한 또 이런 거 말고도 되게 의견이 갈리는 것들이 많잖아. 막 음, 드레스인데 금색 드레스인지 파란색 드레스인지 막 가지고 싸우는 거 있었고 옛날에 되게 많아. 음, 아무튼 너도 알다시피 착시 현상도 되게 많고 음, 이게 사실 뭐냐면 한 시냅스에만 의존하는 신경세포가 없거든. 음, 근데 어떤 패턴을 인식하는데 약 몇 개의 시냅스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뇌에서 지식은 분산되어 있어. 우리가 아는 지식 중에서 한 세포나 한 피질 기준처럼 한 장소에 저장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의 머릿속에서 저거를 결정할 때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고 이제 하나로 결정되는 이유는 피질 피질이나 아니면 이제 피질 기둥 이게 시냅스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그냥 한 명은 아니 하나는 이제 몇 개의 그룹은 이제 저게 이제 유리잔이라고 생각하거든. 몇 개의 그룹은 또 저게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명이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를 했는데 저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고 결정이 나서 하나로 결정돼. 음. 그래서 한 가지 모형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의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일어나겠지. 음, 어떻게 보면 약간 다중 원고 모델 같은 건가? 뭐 다중 그러니까 다중 원고 모델은 약간 내가 이해한 바로는 축 자체가 시간축인데 음, 다중 원고 모델의 이제 시간에 대한 동시성에도 또 이제 뇌가 이제 다르게 작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좌뇌와 우뇌를 끊어 놓잖아. 음, 그럼 뇌는 서로 다르게 작동해. 둘은. 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임. 그러니까 자석을 N극과 S극이 있는데 자르면 N극과 S극으로 또 나뉘고 N극과 S극으로 또 나뉘잖아. 음,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뇌의 일부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이 작동할 수 있어. 음, 그러니까 조그마한 애들이 뭐 여러 개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하나의 뇌의 집합이라고 보면 돼. 그냥 음, 그런 하나의 부품들 같은 느낌으로 접근한 이제 피질에 있는 시냅스라는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움직여가지고 그냥 결정되어 나오는 게 의식인 거야.
음, 오케이. 근데 아까 이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뭔가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본인이 체감을 할 수가 있나? 본인이 책임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지금 본인이 뭔가를 체감하고 있잖아. 의식하나? 내가 너 그림을 보여줬는데 너 그림에 저게 물병 같으면서도 마주보고 있는데 일단 마주보는 걸로 결정을 하게 나왔잖아. 근데 끊임없이 물병인 거를 생각을 완전 0%로 접근시키진 않아, 머리가. 음, 그게 조금 잔상이 남아있는 거야, 그게 쪽에 투표했던. 너의 뇌 음, 일부의 어떤 부분들은 저게 물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투표에서 밀린 거야, 결정을 하는 게 있어서. 뇌는 합의에 이르기를 원한대, 합의를 이루기를 원한대. 그래서 둘 다 지각하지는 않는 거지, 배제하고. 음.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게 난 제일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약간 뭔가 이렇게 신경과학적으로 보면은 설명이 되는데, 뭔가, 이 뭐라 해야 되지? 본인이 이걸 라는 게 약간 뭔가 속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약간 내가 결정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우리는. 우리의 뇌가 막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내가 했다고 느끼긴 하겠지. 내가 이해한 바로는 뭔가 사실 의식이라는 걸 접근하는 데 있어서 주체성의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신비롭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사실 음,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이며 과학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책도 그렇고 천 개의 뇌도 그렇고 의식이 자기의 주체성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받았는데 나도 처음에는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깨림직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뭔가 찜찜한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의식이라는 것 자체를 자기의 주체성으로부터 근원되지 않았다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가 논점에 맞춰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서 말하려던 건 그거에 뭔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제 의식 자체를 굉장히 신비롭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원리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접근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뇌에서 당연히 벌어졌으니까 내가 이걸 한 게 아니라고 느끼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보면. 음, 뇌 안에 있는 시냅스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음, 의식이라는 꿈을 읽기 전까 그러니까 그것만 읽었을 때도 나도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깨림직했는데 음, 나는 그러니까 이 눈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눈이 좀 천 개의 뇌에서 좀 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표현해야 되지? 난 지금 살짝 행복하거든, 오히려. 아, 그래? 반대로. 그러니까 그 깨림직한 게 뭔지도 살짝 공감을 할 것 같은데, 물론 다를 수 있겠지. 사람마다 느끼는 게. 그리고 깊이가 다를 수 있겠지. 내가 더 얕을 수도 있고. 근데 음, 뭔가 공감이 될 만한 항상 그런 느낌이 있잖아, 사람이. 근데 그런 게 느껴짐과 동시에, 물론 완전 똑같진 않겠지만, 어쨌든 느껴지긴 하는데, 약간 지금의 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뭔가 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지. 뭔가 행복해. 약간 이제 알아버렸어. 어느 정도. 깨달으려. 항상 설명이 근데 되면 약간 행복하잖아. 그건 맞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뭔가 이렇게 뇌 세포 하나하나가 약간 그런 작용을 통해서 컴퓨터처럼 계산이 딱 나온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뭔가 약간, 어, 다른 동물이나 컴퓨터도 이걸 느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천 어, 개 내에서 나름 다루고 있는 단원, 2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대단원 2단원에서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음, 그리고 의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룬 그 음. 천계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AI에는 왜 나가 없는가? 약간 이게 지금 말하고 싶은 초점이 아니?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랑, 다른 사람 봤을 때 느끼는 거랑 다르니까, 응. 뭔가 약간, 뭔가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뭔가 내가 느끼는 거를 째려서 느낀다라는 게 확실한데, 사실 뭐 컴퓨터나 동물은 우리가 공감을 하기 힘들잖아. 그들이 그치.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이제 공감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 약간 통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긴 그런가. 한데 우리 약간, 컴퓨터에 그러니까 막 더 공감을 하진 어떤, 않지. 서로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건 모르잖아, 우리. 그치, 그치. 그들의 아, 언어로 막 그거를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 그걸 약간 안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게 아, 그래? 보통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하잖아. 약간 뭐 여러 사람이 많긴 하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약간 그건데. 음. 뭔가 아직까지는 얘기했을 때 그냥 이제 그냥 후딱 하고 나오는, 흥하고, 나 아프시 싹 나오는 컴퓨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과연 우리가 뭔가 계속 살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그거는 어떻게 뇌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도대체. 그게 이제 오래된 뇌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이해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음, 어 그러니까 의식을 설명 불가능할 것으로 약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생각은 그러니까 결국 천개의 뇌뿐만 아니고 결국은 약간 여기서 접근하는 의식의 개념이 의식을 약간 설명 불가능한 것으로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 음, 뭐 우리가 이 의식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체성이 없다 또는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음,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나름 설명을 해볼게. 일단은 어디서부터 설명해 보냐면 그러니까 의식의 결국 핵심적인 그 부분은 약간 인식이잖아, 인식.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에 이제 기억을 이제 삭제하고 나 삭제해 본다고 해. 그럼 이제 당신은 하루 동안 기억이 삭제된 순간에는 의식이 없었다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잖아. 음, 그게 이제 우리의 인식 감각에는 그러니까 이걸 의식이라고 하지? 보통 사람들이. 음, 근데 매 순간 우리의 행동에 대한 기억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음. 그런 기억이 좀 중요하다라는 건가? 그치, 그치. 의식에는 이제 우리에 대한 기억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음,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약간 되게 몇 시간이나 며칠 사이에 기억을 잊어버리잖아. 음, 기억은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 약간 음,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음, 근데 이게 우리의 인식과 현재 감각, 그러니까 결국 사실 핵심을 차지하는 건 의식의 핵심을 음, 차지하는 건 어쩌면
최근의 생각과 경험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형성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최근에 이제 생각과 경험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형성하고, 음, 하루를 뭐라고 보내는 하고, 동안 이제 그것을 재생하는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사실. 근데 나 이거는 좀 좋은 그거인 것 같아. 응? 뭔가 약간, 이거는 조금, 나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의식의 그치. 핵심으로서. 그러면 인식이라는 의식의 이제 일부, 이제, 그러니까 의식 중에서 이제 인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그러니까 존재 감각인데 결국은 이게 약간 결국은 내가 세계에서 행동을 하는 행위의 주체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결국 이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의식의 핵심이라고 다 느낄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은 어 위에 이제 내용은 다 신경세포들의 활동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사실 약간 내 생각에는 설명이 가능하다. 적인 접근으로 항상 접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사람들은 태양 말고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진짜 다 믿을 때가 있었거든. 그치. 근데 태양이 중심에 있다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많은 반발심이 들었잖아. 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변한 거는 사실은 지금 진짜 거짓말적으로, 근데 이건 그럴 수가 없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태양이 중심에 있는 게 맞지? 그렇지, 그거. 모든 물리 법칙이 동원돼서 그걸 깨려면 절대로 진짜 모든 세상이 무너져야 돼. 모든 세상이 음, 부정돼야 되는데, 그건 맞잖아?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태양이 중심에 있는 게 맞는데 지구가 중심에 있는 게 이제 무너져 내리고 그걸 바꾸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음, 그거는 주체성에 대한 반발심 때문인 거지.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의식에 음, 대한 베일을 벗기는 행위가 자신의 음, 주체성과 관련돼 있어서 반발심이 좀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반발이 들고 깨림직한 감정이 드는 거고 나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팩트적인 과학적 그리고 원리적인 측면을 접근하는 거는 그건 다르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아니 진짜 솔직히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중심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음, 상관없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오히려 그 발견을 하는 순간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태양의 중심에 있다는 거 맞지. 알아냈으니까 더 과학적으로 뭘 더 해낼 수도 있고 약간 기후변화 예측이라든지 농사를 지을 때 훨씬 도움이 되니까 더 좋아야 돼. 모든 사람들에서 좋아야 되는데 그냥 정체 모를 반발심이 드는 이유는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주체성에 대한 이제 본능적 사고에서 역행이 되는 흐름으로 가버리니까 살짝 반발심을 느낀 거지. 근데 나는 이게 어느 정도 오래된 뇌와 신피질 간의 믿음에 대한 형성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청계대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책이 깁니다. 이게 길고 되게 음. 약간 약간 되게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확실히 약간 몇 문장만으로 내가 딱 그걸 이해하기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긴 하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일단 넘어가 보면 의식의
내가 느끼고 그걸 받아들이는 주체성에 대한 핵심도 있지만 이- 그 감각질에 대한 그것도 있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느끼고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의식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얘기도 많잖아. 근데 그것도 음, 사실은 감각질은 이제 뇌가 만드는 세계 모형의 일부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설명이 되고 원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인 거야. 신비로운 게 절대 아니야, 감각질도. 그러니까 감각질의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적외선을 느끼지 못하잖아. 자외선이나. 아니, 자외선은 계속 쐬면 피부가 따갑긴 하니까 느낄 수 있는데 적외선은 느끼지 음,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만 보는 거란 말이야. 음, 뇌는 이제 표면의 색 모형을 초록색으로 부르는 표면에 대한 기준틀이 있다고 했을 때, 음. 그러니까 기준틀도 설명해야 돼. 기준, 아, 근데 이거 어차피 뭐 다음 책 읽으면서 또 얘기해야 되니까 약간 너무 또 전개인에 관련된 내용이면은 그러니까 짝 스킵을 어쨌든, 할까? 음, 아, 어, 지금 컨디션이 말이 안 돼서 지금 머리가 안 돌아. 음, 약간 난 이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 여기에 뭔가 꽂혔어. 이거 재생하는 거. 아, 그래. 이거에 조금 책 내용이니까 이거에 좀 초점을 좀 맞춰서 한번 보자. 이거를 사람에겐 의식이 있는가? 관련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기억을 스스로 끊임없이 재생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말 의식이 그냥 그냥 기억 플러스 새로운 기억 형성 딱 이건가 싶은 느낌. 너 아까 말했던 대로. 근데 내가 여기서 딱 하나 더 담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이러면 음,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음, 예를 들어서 기술이 정말 발전해서 동일한 원리를 바탕으로, 뇌와 동일한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기계가 의식을 이제 가질 거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원리대로 따르면. 그 음, 기술이 발전 진짜 그렇게 해버렸어. 할 수 있잖아. 음, 그러면 의식을 가지겠지. 음, 그리고 이 이론에 따르면 심피질은 사람이 좀 많고 두꺼운 거지. 모든 동물들이 다 있거든. 음, 우리 뇌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도 다 비슷하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 뇌하고 뇌에 있는 심피질의 이 조직하고 쥐의 심피질의 조직하고 똑같다니까? 다른 게 없어. 어쩌면.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크게 다른 게 없다는 거야. 근데 그럼 음, 뭐가 다르냐면 이거에 대한 용량이나 크기뿐만 아니고 이제 개수 그런 게 달라서 의식의 범주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이제 컴퓨터는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음, 이 컴퓨터의 기계가 의식이 있으니까 플러그를 뽑으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까?가 논제인 거잖아, 결국. 어떻게 보면. 그치. 사람에게 의식이 있는가가 그거랑 맞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컴퓨터가 예를 들어 진짜 똑같이 만들었어. 근데 이 의식이 있다는 거 완전 똑같이 원리를 작용했을 때 얘는 얘는 이제 플러그를 뽑으면 될까 안 될까의 딜레마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의식이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오로지 지금까지의 내용은 뇌의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쪽에 오래된 뇌가 있고 바깥에 심피지라는 부분으로 덮여 있어. 오래된 음, 뇌는 뭘 하냐면 되게 본능적인 부분들을 관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감정은 오래된 뇌에서 만들어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감지하면 오래된 뇌는 두려운 감각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더 반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해. 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픔을 느끼고 두려움과 감정은 오래된 신경세포들이 호르몬과 여러 화학 물질을 몸속으로 분비되면서 만들어내. 신피질은 오래된 뇌가 이 화학 물질들을 분비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래된 뇌가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이나 슬픔을 느끼지 못해. 근데 의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에 대한 슬픔은 음, 기계가 의식을 가지게 만들 때, 지능을 가지게 만들 때 넣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잖아. 음, 우리가 그치. 일부러 기계의 두려움과 감정에 대해 상응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 한 그 기계의 전원은 꺼도 된다는 거지. 음, 어쩌면.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너뿐만 아니고 내가 이 주체성에 대해서 깨림직한 감정을 가지는 이유도 사실은 그 의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오래된 뇌와 친피질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된 걸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는 걸 자꾸 되게 주체성이 없고 뭔가 예측 가능하고 뭔가 나는 나대로 느끼는데 왜 그걸 못 느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깨름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음. 그게 있어서 그래. 인간에는 동기가 있어. 약간 생물학적인? 어. 근데 그 생물학적인 동기는 오래된 데는 가장 핵심적으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를 가장 많이 남겨야 돼. 그게 있어. 우리 각자의 유전자를 가장 많이 남겨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 음, 근데 나는 거기서부터 비롯된 주체성에 대한 욕망이 좀 클 거라고 봐. 그러니까 생존 본능을 느끼는 거야, 위협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음, 두려워하는 것처럼. 음. 그래서 그러면 나오는 동물, 거지. 어쩌면. 음. 아, 근데 이게 진짜 약간 나 뭔가 좀, 아직도 되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 아, 나도 근데 뭔가 확실히 애매모호하긴 한데. 이 의식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이 스스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메스포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컴퓨터로 따지면 0과 1인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계 부품들인데. 음. 이렇게 기계 부품을 이렇게 합치면은 기계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해서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은 그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스스로 느낀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한번 내가 다시 또 얘기를 해볼게. 음, 그러니까 뭔가 어, 딱 그냥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결과까지 가기 그 과정을 전부 다 느끼잖아 우리는. 근데 막 그렇지, 그렇지. 뇌가 회의하고 있고 막 민주적으로 투표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사고 막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우리는. 음. 그래서 약간 그런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났다 이런 것도 뭐 개인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잖아. 아무튼. 그치? 음. 근데 약간 이렇게 개인이 느끼는 게 난 어떻게 보면 의식에 있어서 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응, 왜냐면 그게 이제 진짜 겉으로만 똑같이 행동하는 좀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응, 근데 약간 이 속으로 그런 게 드는 게 과연 응, 약간 끊임없이 우리 뇌에서 영상이 틀어져서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영상을 보고 있는 건데 그냥 계속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뇌에서 계속 보내는 영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거기에 몰입해서 생각하고 일단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몰라. 근데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토대로는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인 거. 그러니까 아무튼. 어. 좀비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좀비는 오래된 뇌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된 뇌하고 신피지라고 같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오래된 뇌는 원시적인 욕구와 행동을 만들어내는 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진화라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쳤거든. 그러니까 이 사실 모든 전제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지구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최초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돼버린 거임. 음. 근데 그게 무슨 상황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진화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을 항상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현재 인류가 처한 상황이 약간 강력한 두 힘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라고 이제 얘기를 해.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의 코너에는 수십 년 동안 생명을 지배해온 유전자와 진화가 있는 거야. 근데 음. 유전자는 개체의 생존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우리 사회의 생존에도 관심이 없어. 그냥 원시적인 음. 욕구를 촉발하는 거야.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행동해. 사실 이건 이기적 유전자에 좀 동화되어 나온 얘기긴 한데, 내가 아니고 그 음. 책에서. 근데 나는 그게 어느 정도 있다고 봐. 그 관성이. 진화는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진행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 다른 음. 걸로 설명이 안 되고 그게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전제는 깔려져 있어. 근데 반대쪽에서는 그러니까 유전자는 오로지 자신을 복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 가장 초점이 음. 최우선순위가. 근데 그 반대쪽에는 유전자와 맞서는 반대쪽 코너에는 이제 우리의 지능이 있는 거야. 음. 뇌 속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나는 유전자에서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나길 바래. 우리는 여기까지 온 다윈주의 과정의 포로로 계속 살기를 거부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래된 뇌와 신피질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야.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진짜 뭔가 그 뇌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야? 오, 나름. 그런 충돌이? 오, 근데 이 오래된 뇌라는 게 이런 원시적으로 발전해온 그런 거를 추상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 대표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쓴 추상적인 표현이야? 아니면 정말 그 우리 뇌에서 오래된 뇌가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신피질이 있는 있어. 신피질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데가 신피질이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 데가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명명법이 좀 반대긴 한데, 그거 거기서 나왔잖아. 행동인가 위어든가 둘 중에 하나. 나만 아는 어. 거면 행동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 약간 행동인 앞부분에 살짝 것 이런 내용이 같아서. 많이 나와, 행동이. 그럼 애기는 오래된 데만 있나? 그게 더 크겠지. 신피질에 대한 축적도 안 돼 있고 자라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약간 그런 그니까 밥 달라고 갈등이라는 울어대잖아. 게 뇌과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신기하긴 하네. 약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도 어쩌면 가짜일 수 있고 믿음일 수 있거든.
근데 나에게 굉장히 나름 충격적이고 내가 이렇게 나름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지구가 사실 중심이건 태양이 중심이건 솔직히 음. 관련이 있을까, 그렇게 크게? 인생을 사는데? 뭐, 관련 뭐 없을 수도 있거든? 인생에는 그렇게까지 뭐 이제까지도 잘 사람들 지내고 근데 있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접근했을 때 사실 그걸 뭐 둘 중에 하나가 팩트라고 얘기했을 때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아니,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약간 반성이 있긴 한 것 같아. 뭔가 믿던 거에서 바로 넘어가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맞아. 그것도 나름 여기서 설명을 해줘.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신피질에서 일어나는 오작동인 거야. 음, 그러니까 신피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대충 파악하면 사실 어느 정도 설명이 돼. 그러니까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단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음,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사실은 모든 게 다 시뮬레이션이어서 달이 중심에 있을 수도 있어. 거짓말 안 치고. 알고 봤더니. 음, 우린 다 속고 있었던 거야. 굉장히 우주적인 현상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태양이 중심이라고 믿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야? 모든 상황으로 다 설명이 돼서 그렇지.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이. 태양이 깔끔해서는 중심이 좀,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반대로. 이거는 다 설명이 되잖아. 이거는 음, 맞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에 굉장히 나름 약간 인상 깊으면서 의식에 대한 설명에 접근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명이 되니까 그래. 어느 정도. 다. 거부감이 드는 거랑 약간 별개로 그냥 설명이 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보다 하다 보면 돼. 약간 그렇게 해서 나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논점일 수 있어, 일단. 그냥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거지, 나는. 음, 음.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이 주제. 너무 약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정말,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인간에게 그 뇌과학에 있어서 약간 이런 신경과학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거야. 뭔가 물리 같은 것도 양의 에너지, 양의 질량 이런 건 상상이 되잖아. 근데 응. 너 음의 에너지 이런 거 상상 안 되잖아, 우리. 음의 질량.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수학적으로는 말이 되잖아. 또. 아, 허주도 상상이 안 됐어, 옛날에. 맞아. 허수도 솔직히 이해가 아직도 안 솔직히 됐어. 상상이 안 되긴 해. 그냥 그 무슨 소리인지 쓰이니까 쓰이는 모르겠어.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다른 차원의 그런 거니까. 진짜 약간 신경과학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일 거 아니야. 완전히 분리된 듯한. 그치. 의식이 거기에 정점이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확실히 뭔가 인간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뭔가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발달된 뇌 능력이 있기도 한데 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안 좋은 부차적인 것들 그런 것들 되게 많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잖아, 지금까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얘기하면 너무 신봉하는 것 같은데, 그걸 천개에 대해서 설명한다니까, 나름. 아, 그래서 내가 약간 약간 좋아한 거야. 굴절 자금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굴절작용이 여기 뭐임? 그러니까 약간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쓰이는 거 진화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어딨지? 여기 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습관 몇 단원이지? 실장인 것 같은데 7장? 환상의 몇 메아리가. 장인가 아, 그래서 아무튼 약간 우리는 이런 능력을 우리는 만들어냈다라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진단하면서 얻었다는 거지 이런 능력을. 어.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으로 나름 된 거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름 설명이 돼.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 하고 납득이 돼 나름. 그게 핵심인 거야. 사실 의식을 음, 바라보는 관점을 그렇게 바꾸는 게 핵심인 것 같아. 이 책도 그렇고 청계의 넷도 그렇고 그 관점을 그렇게 바꾸려고 내 생각엔 이 책을 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음, 이걸 현상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 나는 주체성이 있는데 나는 특수해야 돼. 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닌, 주체성은 맞는데, 우리가 인간이 왜 지금까지 나름의 오랜 시간 동안 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는지가 나름 설명이 되고, 일단. 왜 이러고 있는지가 설명이 돼, 나름. 맞아. 그게 되게 그건 좀 있는 것 같아. 충격했어. 약간. 우리가 왜 이런지는 설명이 생각했지. 어, 근데 약간 이 의식이란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해야 되나. 미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의도, 그냥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이걸 계속 특별한 무언가로 보려고 하니까 어, 이거 이렇게 현상으로만 보면 좀 아쉬운데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뭔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라는 느낌에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거가 나도 좀 더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려나 약간 어렵네. 음 그럼 약간 너가 느끼는 거 너가 생각하는 그 과정 너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거 약간 그런 게 다 그럼 그냥 현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어, 그리고 그게 그냥 뇌에서 컴퓨터처럼 계산하고 또 아니면 그런 거를 계속 재생시키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냥 너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느끼는 건가?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래 어느 이게 정도? 굉장히 이렇게 안 생각하고 있었거든. 음,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눈이 트인 거지. 느끼는 바로는. 그러니까 이게 안 트일 수도 있고 오히려 퇴화됐을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이 느낄 때는. 근데 나한테는 음. 이게 눈이 트였어. 살짝 알아버림. 깨달아버림. 아, 와, 약간 이런 거 깨달아버림. 어제 책을 다 읽었는데 사실 어, 어제 깨달아버려서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있는 거지. 음. 이번 책 진짜 재밌나 보네. 이거 목요일까지 읽어가면 되지. 음, 시험 기간이라 먼저 읽었어? 음. 난 빨리 읽어야지. 아니, 그리고 나는 근데 저번 우리 말 책도 빨리 읽어서. 이것도 근데 이건 오히려 저번 책보다 금방 읽을 것 같은데. 아니, 이번 책 금방 읽거든? 근데 내가 두 번, 음. 몇 번을 되뇌어 읽어가지고 개오래 걸림. 아, 나 이번에 요약본 엄청 길어. 그래서. 아 진짜? 진짜 길어. 그러니까 아, 나한테는 굉장히 지금 살짝 마지막 탁 트이는 작용이 여기서 돼버려가지고. 정대선 교수님도 혹시 비슷한 루트로 거쳐오신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그 경험 그래서, 분위기 선사하기 그래서 위해서 마지막에 뭔가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이건 마지막에 일단 전체가 다 읽어야 되는 책은 이게 하나니까 일단. 아, 이게 그치.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발성이 없고 지능이 없는 건 아니거든? 음, 음, 음. 있어.
약간 우리의 주체성을 우리가 느끼고 오히려 더 되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지금 우리 둘 다 이런 얘기하는 게 뭔가 있어야지만 될 것 같잖아 직관적으로. 음, 맞지. 근데 그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게 이게 신비롭고 설명이 된다. 영적인 존재는 아닌 거야. 음,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사실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의식이라는 것 자체를 음, 바라보는 시각은. 음, 그러니까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막 우리는 다 기계고 컴퓨터고 그런 게 아닌 거지. 근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나 저번 수업 시간에 완전 똥글 싸질렀는데 그 중수업 할 음, 때 교수님께서 어, 왜 그거를 물어보셨는지 하나하나 질문이 다 납득이 가 나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음, 그러니까 왜 인간이 지식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면 안 된다는 꼭 그런 얘기가 있나? 이런 것뿐만 모든 걸 다 물어봤잖아. 음. 근데 그거를 왜 물어봤는지 알 것 같아, 이제. 너 그때 뭔 얘기했지? 나는 그때 막 이상한 얘기했지. 아니, 나 애초에 반대되는 얘기야, 심지어. 그 처음에. 아, 의식이란 개념을 읽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저는 제가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이랬다가 이제 스킵당하고 다른 애로 다른 애 넘어갔잖아. 진짜 억울해. 아, 나 앞에서 뭐 다들 비슷한 얘기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야, 그럼 너는 이렇게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은 동물이랑 인간도 약간 정말 우리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동물이랑 인간? 아니, 동물 이나 뭐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끼리 다 수준이란 게 보장한 건지 이미 걔네들도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그 약간, 수준이란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의식은 하나의 현상으로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피질이라는 거 있잖아. 음, 신피질이 어떻게 작동을 하면 아까 말했듯이 조그마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학습을 하고 경험을 한 다음에 민주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하나로. 음, 근데 그 부위가 사실 어떻게 작동을 하면 기준틀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작동을 해. 기준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기준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GPS 같은 거야. GPS. 근데 시간축이 있는 GPS인 거야. 근데 그 기준틀을 만들어낸 신피지 자체가 동물은 더 적은 거야. 그러면 우리만큼 사고를 못 하겠지. 의식적으로. 그, 그건 맞지. 근데 걔네들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름대로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야, 나름. 걔네들 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의식이 있기는 음, 한 거야. 어느 정도. 그럼 그 현상적으로 표현되는 거에 있어서는 의식이 있는 건. 응. 왜냐하면 이거는 걔네 나름대로 사고한 거기 때문에 걔네 쪽 그 뇌에서 나름 있는 것 같아 다 써가지고 한 거라고 사고. 근데 음, 그러면 뭐가 설명이 될 수도 있냐고 생각하냐면 가끔씩 가다가 천재견이 있어, 천재견. 덧셈을 할 줄 알고. 음, 있어. 있잖아. 음, 천재견. 아니면 천재, 뭐, 다른 까마귀, 뭐 그런 애들 있잖아. 훈련을 잘 시켜서. 천재 앵무새, 뭐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왜 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결국 사람이 만들 수 있냐면, 그 잘 갖다 쓰면 되거든, 학습을. 그래서 잘하면 약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설명이 뭔가 다 돼. 딱 의식이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의식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그거 아, 자체가 행동인, 현상인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의인어를 하기 편한 행동들이잖아. 너 정말 그치? 사람 같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어, 그거 자체가 어쩌면 사람답다가 사실 이중적으로 더 고등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볼 수는 있긴 해. 그치. 덧셈을 하고 어떻게 뭘 더 상호작용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런 것 자체가 조금 더 발달된 거 맞지, 신피질 자체가. 그건 맞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앞에 이제 내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책에서, 근데 대충 설명하면 기준틀이라는 게 있어. 근데 모든 걸로 그게 다 설명이 돼. 그러니까 기준틀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는 GPS를 가지고 기준틀을 설정하잖아. 음, 근데 우리 뇌는 시간의 축에 따라서 기준틀을 설정하는 거야. 다중원고 모델이라는 게 사실 그 말인지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학습하는 게 뭔지를 다 기준틀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도 있고 아니면 그 딱 사건에 따라서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컴퓨터도 칠 수 있고 타자도 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야.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음, 되게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음,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사실 기계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지. 어떻게 잘하면. 만들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랑 같은 동등한 의식을 가지냐? 사실 뭐가 더 후자고 뭐가 더 전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지만 절대 동등한 의식은 가질 수 없어. 왜냐하면 그거랑 별개로 우리 인간에는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 하는 원시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야. 음, 그거를 똑같이 설정해주지 않는 한 그거는 생길 수가 없어. 우리는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같이 있잖아, 그거. 음, 그래서 그게 결합돼서 나오는 게 의식인 거야. 그게 복합적으로 엄청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나와. 와, 근데 약간 그런 컴퓨터 나오면 재밌긴 하겠다. 약간 서로 다른 자아를 가지고 충돌해서 걔네들끼리 결론을 내는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그게 우리야. 그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컴퓨터가 실제로 생긴다면. 어, 그러니까 그게 근데 걔네는 아니, 약간 대체, 동기가 없대. 그치. 모티베이션. 근데 확실히 그것도 좀 크긴 할 것 같아. 동기가 우린 없다는 동기가 있잖아. 측면에서 과연 의식이 있을까 하는 거. 왜냐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행동을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할 동기가 있지만 걔네들은 딱히 그런 건 없잖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좌뇌와 우뇌가 따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임. 음, 그래서 좌뇌하고 우뇌를 끊으면 자아가 두 개 생긴대. 진짜 자아가 두 개 생긴데? 몸은 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라서? 어. 그래서 결정을 다르게 네. 내리려고 막 그런대. 그럼 어떻게? 그럼 막 지킬의 아이들처럼 잠깐 좌뇌였다가 잠깐 우뇌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약간 둘이 싸워서 결론이 하나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는 거지. 둘이 싸워서 둘이 뭐 하든. 사실 싸워서 하나가 되기보다는 합의를 하는 게 싸우진 않겠지,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둘 다 맞는 표현이긴 한데 너무 과격적이라서. 그러니까, 뭐 합의를 본다는 거겠지. 근데 거기 쪽은 합의가 안 되는 거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끊었대, 실험에서. 잠깐 봤었는데, 책에서. 끊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합이라는 거는 되게 그 약간 서로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과의 상호작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정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네. 어, 그렇게 해서 합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네. 그게 약간 투표적인 걸로 접근이 되는 거고, 가중치가 어떻게 음, 들어가는지는 또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뇌하고 좌뇌하고 살짝 하는 부분이 다르긴 하잖아, 맞는 부분이. 그게 음, 더 효율적이라서 알아서 분담을 한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음, 그쪽 부분마다 센 부분에서 좀 그 결정을 할 때는 걔네들이 더 많이 가중치가 붙겠지. 투표권이 1인 음, 1투표가 아니고 나는 이원 거 결정할 때는 내 가중치가 3으로 붙던가.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긴 하겠지. 각각 상황에 따라서. 내 투표를 해서 결정이 나는 거지. 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약간 자석 같다니까, 이게.
자석을 자르면 자석이 두 개가 되잖아. 하나가 음, N극이 되고 하나가 S극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자르면 N극, S극이 계속 나뉘잖아. 약간 뇌도 언젠가 가면 살아있잖아. 비슷하다니. 아니 그거야 이제 당연히 시냅스까지 내려가면서 사라지겠지. 시냅스 하나를 잘라버리면. 근데 야, 어, 약간, 오케이. 나 그 뭐지? 그거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그 음, 뭐냐면은, 왜 감정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해서, 이 감정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이 되는 거를 만들어내는 그 맥락, 컨텍스트가 감정일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음, 그러니까 일단 뱀 보고 일단은 미친 듯이 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온다. 약간 이런 얘기 했잖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음. 약간 의식이라는 것도 약간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가지고. 뭔가 뇌가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도 결정을 내리고, 어? 뇌에서도 계속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재생을 시키고 하는데, 뭔가 우리는 사실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 끊임없이 만드는 거지. 그 스토리 자체가 의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 뭔가 우리가 되게 주체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착각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난 그 맥락상 지어낸다? 그래서 난 사실 다중항공 모델이 약간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마음에 끌렸던 것도 있어. 뭔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제일 말이 되는 거를 뽑아내는 거니까 우리들가. 너 표현을 되게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너무 졸려, 지금. 좀, 미치겠어. 좀 쉴까? 좀만 쉴까? 그래. 20분 잠들었다가 3시에 등장해도 돼? 오케이. 갑자기 다시 자리야. 가봅시다. 오케이, 53분 채우면 돼. 알겠습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거는 이제 감정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뤘던 것처럼, 어, 의식이라는 것도 그때그때의 신체적인,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신경과학적인 현상, 플러스 뭐 주변 환경인 맥락,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 우리 뇌에 계속하여 재생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내 생각이었고. 동물에게는 의식이 있는다. 근데 아까 했던 얘기대로면 사실 동물에게도 의식이 있다고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 의식이 있다는 게 사실은 약간 인간만큼의 그 의식은 없겠지. 의식의 범주에 해당되는 건가? 그 의식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의식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 약간 느낌적으로 본다면. 음, 항상 뭐든지 스펙트럼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 0과 1은 항상 없는 것 같고. 근데 약간 그 의식이라는 게 뭔가 좀 되게 애매하긴 하네. 근데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동물 감정 없을 거다. 행동에 따른 피드백을 하지만 그 과정에는 이해 못할 거다. 응. 그러니까 그런 식은 그런 생, 못하겠지. 어쩌면 못할 수도 있지. 그런 거. 인간도 못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 그건 동물인가? 인간 취급을 해주면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해? 뭘 못하는. 너의 행동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우리도 모를 때도 있을 거고 그게 그치, 그치. 아니더라도 그렇게 아예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음, 많지.
확실히 스펙트럼적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차별화됐던 점이 의식이 아닐지도 모르겠네. 의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더라고. 의식을 딱 받고 시작하더라고, 고장. 나는 의식을 어떻게 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약간 대화가 너무 쉽잖아요. 그게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 의식을 논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식에 대해서 정의를 안 하겠다. 그러게. 근데 전보다 약간 본인이 하려는 의식이 어떤 건지 대충 설명해 주지 않았나? 아닌가? 맞아. 근데 그것도 맞아. 음, 그 의식을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정의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자신만의 생각하는 의식은 다 있는 것 같아. 음. 아,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일단 이거는 백결음적 사고. 개와 고양이가 슬픔과 기쁨 정도는 당연히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음, 그 정도까지. 예를 그럴 수 있을 것 들어서 같긴 해. 생존과 직결해서 먹이를 못 찾았어. 슬픔을 느끼게 음, 만들게 호르몬이 분비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기작 아니야? 어느 정도.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좀 더 막 풀이 죽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그럴 수 있지. 음. 근데 아까 앞서서 이제 의식을 약간 현상으로 본다면은 웬만하면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뭐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도 의식이 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난 그치. 범주가 다른 거다. 그치, 동물이 이렇게. 뭐,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식으로는 나는 의식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없겠지. 근데, 그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제일 뭔가 좀 스스로 질문 던져놓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건 인간밖에 없을 것 같긴 해. 맞아. 그거는 거의 확실하지 않아.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시간이 될란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막 결국에 자유주의 때도 뭔가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우리가 그냥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일부러 만든 거 아니냐 필요하니까 그래서 뭔가 너는 지금 이제 천기의 뇌를 읽고 깨달음이 와가지고 의식이란 인간에게 그 의식을 그냥 이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응. 약간 어떤가 너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그냥 딱히 변화는 없을 것 같아. 아니, 많지. 이런 나한테 사실을 많지.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지, 나. 음, 약간, 약간 접근 자체가. 나는 이게 옛날에 그 한 줄로 요약한다면 있잖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게 딱 한 줄로 음, 요약할게. 거기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어 그러니까 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음, 이거는 그러니까 꼭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음, 뇌가 어떻게 새로운 부분과 오래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기작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제3자의 시점이잖아. 음, 거기에 좀 더 근접하지 않나.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걸 모른다고 사실 잘 살 수, 모른다고 사실 뭔가 달라지는 건 없거든, 그게. 음, 그렇지만, 어, 나는 일단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치. 한 음. 발짝 더 인간에게 그치, 뭐, 중요한 건, 그치. 우리 성격은 또 애초에 뭔가 일단 팩트를 알기를 원하고, 그치. 또 뭐, 과학적으로도 알고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긴 해. 약간 의식이 약간 인간의 특권. 라는 그 좀 기조가 있었잖아.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그치. 감정도 그렇고, 이런 의식 같은 것도 그렇고, 자유의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온 얘기였잖아. 그치. 그래서 확실히 뭔가 이런 거가 만약에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동물을 대한 태도 많이 유해질 것 같다. 플러스 유해진다는 게 무슨 뭔가 뜻이야? 내가 좀 부드러워질 것 같다. 아, 그냥 바뀐다고 부드러워진다고 할게. 오히려? 나는 오히려 좀 더 막대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의식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위에가 적용되는 줄. 의식이란 인간의 특권이다가 아, 적용됐어. 그건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약간 이런 기조가 식으로.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바뀌고. 내 생각은 사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거시적으로는 음, 기후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위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일단 기후 변화가 인류에게 실존적 위험이 되는지는 그 이유는 명백하잖아. 음, 근데 우리가 지구를 너무나도 크게 변화시키는 바람에 지구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맞잖아. 음, 근데 이런 일이 지구에 일어날 가능성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맞거든. 근데 이제 기후 변화는 위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의식이라는 흐름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인지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해. 나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좀 여러 가지 믿음이나 신념에 대해서 좀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 같이.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음. 중요하다 보는 거지, 의식이.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그 천 개 내에 너무 동화돼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약간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어쩌면 내가 하고 어. 있던 생각을 말로 잘 풀어줬기 때문에 더 동화됐을 수도 있지. 어, 야, 근데 그 책 읽을 때 진짜 그거 맨날 항상 세게 느끼는 것 같아. 약간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더 높은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좋지. 우리랑 비슷한 생각이 아닌 책이 파격적으로 있었어? 음, 나는 다 그러게, 비슷했다 그냥 뭐,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는 새롭게 그래. 알아간 건 맞긴 한데 막 방향성이 크게 뒤틀린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음, 아닌가? 나도 뭐 종교적인 것 때문에만 살짝 했던 거 말고는.
너는 종교가 있을 거야, 너한테. 종교가 있었지. 그럼 그럴 음, 수도 있지. 확실히 아, 사실을 너가 아는 게, 종교가 있으면 1000개의 뇌를 읽으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자.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내려봐. 음, 생각을 해봐. 근데 확실히 너가 말한 그런 부분만 봐도, 그러니까 거기서 언급된 그 내용만 살짝 봐도 되게 세게 쓰여진 책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 근데 이때까지 책들은 다 그랬어, 근데. 맞아, 근데 이때까지 책도 다 그랬고. 개성의 탄생부터 맞아. 사실 달라진 건 없었고. 아, 의식이란 인간에게 중요한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제일 특별해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없게 된 건가? 근데 또 사실 그건 아닌 게 또 여전히 또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해 있긴 할 거잖아. 이 세계의 주인공이 될 거긴 하잖아. 의식이 좀 없으면 그러니까 아이가 그건 맞는데 신비롭고 영적인 존재에선 벗어났지.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굉장히 물리적이고 실체적이고 과학적인 현상의 일부일 뿐인 거야. 그때 막 사람이 상실감을 가지고 하잖아. 하겠지, 많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인 걸 알았던 순간만큼이나. 근데 그렇게 의식을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자유의지가 없다고 인정하는 거랑 똑같은 건가? 약간 좀 그건 다른 것 아니지. 같은데 나는. 다르지.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내 생각을.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 주체성이 없는 거랑 다른 거라니까, 이 문제는. 이건 주체성이 있는 거야. 우리 뇌에서 작용된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하지만 음, 주체성이라는 거랑 별개로 그냥 굉장히 물리적이고 실체적이고 생물학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확인. 아, 그냥 의식을 현상으로 주체성도 있고. 그럼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이제 슬슬 이런 그쪽으로 가고 사실을 있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해볼까? 의식이란 인간에게 중요한 거.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의식이란 것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어떤 그러니까 영향을 아까 미치는가? 의식의 개념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의식에 대한 그 개념의 정의가 바뀌면 과연 우리는 어떤 타격을 입을까? 그런 얘기를 그게,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보면, 음, 그러니까 오래된 내가 이제 우리 뇌의 이제 30%를 뭐 차지하고 70%는 뭐 신피질이 이제 차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음, 무슨 의미냐면 어떻게 보면 오래된 뇌는 결국 신체 기능과 기본 행동과 감정을 제어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도 나타나게 할 때도 있고 욕심을 부리고 음, 거짓말을 하고 속이게 만들 때도 있고 하는 거지. 나머지 70%는 이제 신피질이라는 부위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오직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신피질이라는. 이 신피질은 색의 모형을 배우는데 우리에게 지능을 줘. 음, 근데 이 지능이 지금까지는 오래된 뇌와 협동적으로 작용이 많이 돼서 유전자를 확산하는 데 유용했기 때문에 지능이 진화를 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의 종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 맞지? 우리는 유전자를 번식하기 위해서 진화를 했어. 맞지? 좋은 음, 우리만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진화를 했어. 맞지? 초록수염 법칙부터 해가지고. 그치? 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구에 있는 최초로 우리가 왜 이런 종이고 우리의 기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야. 나름. 음, 실제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나름. 그러니까 믿음이긴 한데 실제에 더 가까운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설명이 다 음, 되는. 사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책에서도 나오거든. 음, 우리는 유전자의 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지만 지금 현재는 오래된 뇌와 새로운 뇌 사이의 권력 균형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약간 그런 유전적 본능과 이성, 유전적 이성 간의 충돌. 본능과 지식, 지능 간의 충돌. 지능 간의 충돌이 이제 생긴 거지. 음, 그러니까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조상은 지구와 더 넓은 우주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음, 경험한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만 이해할 수 있었잖아. 맞아. 그들은 지구의 크기도 몰랐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고 심지어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잖아. 근데 그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었지. 지금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 설명이 되잖아. 음, 최근에 우리는 지능을 이용해서 그걸 풀어냈잖아. 과학의 발견이라는 것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것들로 쌓아 올렸잖아. 그게 과학이고. 그치? 음, 음, 확실한 게 좋긴 해. 근데 진짜 앞으로 궁금하긴 하네. 뭔가 지금까지의 역사는 다 뭔가 허구 기반의 그런 거였으니까. 아, 그래도 유전적 본능도 좀 더 셌고. 근데 약간 우리가 이런 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거 컨트롤 할 수 있을까? 그걸 모르는 거지만 일단 그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거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영향을 음, 미치는가는 사실 이미 그거를 옛날과는 좀 다른 기류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예를 들어서 예를 우리가 들어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드는 순간 이미 사실은 딜레마에 빠진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지금까지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였어. 음, 진화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근데 그래서 죽음은 되게 기묘한 현상이라고 불러져 왔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오래된 뇌는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몸은 죽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잖아. 음, 근데 왜 불가피한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을까? 사실 이거는 어 진화는 종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개개 유전자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거든. 음, 유전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자식을 낳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야 되는 거 맞는데 그 이후로는 한정된 자원 때문에 쓸모가 없잖아. 음, 유전자를 보존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이후로 죽으면 된다고. 그 이유를 뭐? 그 이후로는 그냥 죽으면 된다고 자식을 만들고 아, 나서 사실. 이유는 죽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오로지 진화적 관점에서 유전자를 보존하겠다는 그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그치. 뭐 아니면 뭐 자원을 그렇게 한다던가. 근데 우리의 창발적 지능은 이제는 더 이상 반드시 유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잖아.
문화적으로 좀 커버가 되니까. 문화적 진화를 해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구에서 생명의 역사가 가진 시작된 이래 최초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해가 된 건 맞잖아. 음, 그건 맞아. 앞으로의 진화는 어떻게 되려나? 이제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데 앞으로의, 있어서 의식을 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 말을 하고 아, 그래? 싶었어. 음, 앞으로의 진화가 어떻게 되려나는 한 사람이 결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결국은 다 같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 그게 이제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약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의식이란 게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다라는 거를 알았을 때 우리 이걸 어떻게 좀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러게. 이렇게 딱히 지금 써먹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한다. 근데 제 의식이라는 거 잃고 싶지 않은 이유가 내가 보기엔 사람이 이 의식이 인간만 갖고 있길 바란 게 포인트인 것 같아. 인간만이 다른 동물이나 컴퓨터에 비해 자유의지가 있다. 그냥 딱 그거를 인정받고 싶어서 만든 개념 같아, 뭔가. 오, 되게 예리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 싶기도 해. 그러네. 아니면은 인간끼리는 의식 같은 게 있다. 라고 이제 모두가 이제 다 알게 되었는데, 이제, 너, 거기에 이제 아까 내가 말한 거랑 합쳐져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동물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된 게 아닌가. 음, 왜냐면은 뭐 옛날 과학자들 접근법이 틀렸다고 해도 아무튼 의식 비스무리한 게 있다라는 거는 다들 예측했잖아. 그치. 결국 인간이 스스로 느끼는 거랑 되게 속으로. 마음에 그래서 드는 약간 그거다. 음 인간만이 그래서 의식이라는 꿈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지. 책의 제목이. 그렇죠. 맞아 맞아. 그럼 약간 그렇게 있는 것 같아. 의식이라는 꿈. 처음에 뭔 소린가 했어. 의식이라는 꿈. 지금 오니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지. 야 근데 만약에 응, 우리가 약간 의식을 깨달아 버렸어. 의식을 깨달아 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뇌를 컴퓨터에다 업로드 시킬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난 그 컴퓨터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 응,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나에겐 어찌 보면은 이제 컴퓨터가 된 이후부터는 생물학적인 그런 생존 본능이 없잖아. 응. 인간 수준의 의식을 가졌지만 생존 본능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기가 없으면은 작동을 안 하려나? 그러니까 그게 동기가 없다는 게 일단은 뇌와 컴퓨터를 결합시킨다는 게 음,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도 있고 뇌에 컴퓨터를 결합시킬 수도 있거든. 음. 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일단 내가 말하는 건 이제 그런 생존적 본능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를 말하는 거지. 뭐 배고프지도 않고, 뭐 딱 죽지도 않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존재인 거지. 근데 그게 그러면 새로운 걸 창조한다는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게 음, 사실상 뇌와 몸은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많은 음, 점에서 하나의 시스템인 거지. 뇌 일부나 신체 일부를 제거하면 나는 내가 아니어버리게 되는 걸로 나아가니까. 음. 너도 졸리냐?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졸리잖아. 왜? 어, 계속, 계속 중간에 의식이 날아가는 것 같아. 의식 소멸. 어,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그래. 버티면 돼. 또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 있냐, 근데? 되게 좀 한번 보자. 근데 나는 확실히 알기 전과 이제 모르거나 이제 안 후, 즉 지금을 선택한다면 난 무조건 후자를 선택하겠어. 음, 의식, 의식이라는 부분에서. 의식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음. 근데 어제 어떤 형이랑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좀 좋은 말을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형이랑 같이 대화를 했는데 되게 좋은 결론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게 그냥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것도 축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좋은 거지. 그치?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또 그런 새로운 걸 알아가는 거를 또 좋아하고 하니까. 응.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어, 결국은 선택하기 나름인데 방금 내 의견을 얘기한 거였어, 나. 약간 나는 그럴 음, 거다. 나는 선택을 그렇게 하겠지. 근데 또 인간은 또 약간 또 본질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또 정답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계속 정답을 찾기 위해서. 근데 조금 정답이 찾아질 때까지는 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정답을 찾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힘든가? 진짜 그러니까 그러려나? 그럴 수도 아무튼, 있겠다. 근데 약간 근데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종교도 사실이 아니더라도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건 맞다. 라고 생각했어. 확실히 필요하다. 그치? 나는 확장시켜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음, 않을까? 맞아. 근데 진짜 의식에 대해서 뭔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 오늘 20분 짧게 해서 될까? 뭐 그것도 않아서. 우리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럼? 음, 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만약에 너 뭐 더 올리고 싶으면은 너 그냥 10분짜리 영상 찍어서 올려도 되고. 뭐 그러진 않을 거라. 근데 약간 여기서 보내줄게. 억지로 더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끝내기 나을 것 오케이.